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자, 12월 20일 시장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은 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에 좀 밀렸다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1000포인트 회복해줬고요. 코스피 시장도 제법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있긴 한데 좀 세진 않죠. 좀 왔다 갔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센 게 여기 좀 마음에 걸리죠. 일단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이제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후반엔 좀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고,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장 초반에 비해서 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잘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보통 박스피 박스장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박스피 박스장이라고보다는 아무래도 추세가 좀 이렇게 약한 약세장인 거죠. 그냥 약세장이고 오히려 우하향하는 중이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이 좀 시장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든가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죠. 하지만 시장이 또 악재가 계속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주식이 끝도 없이 떨어지지만 않듯이 또 끝도 없이 올라가지만 않고 떨어지지만도 않아요. 어느 때가 되면 다 반등도 하고 올라도 갑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HLB 그룹도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물론 상승폭은 좀 일부 좀 반납한 편이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있어요. 자, HLB가 이제 베트남 의학윤리위원회가 나노코박스에 대한 보호효과 입증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HLB가 20일 글로벌 권리를 확보한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에 대한 안전성과 직접 보호 효과가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죠. 사실 그동안 가장 발목을 붙잡던 게 저 보호 효과거든요. 예전에도 저 마지막 보호 효과를 통과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애를 먹었었는데, 베트남 보건부 산하 국립의학윤리위원회가 어제 알려드렸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쯔영비에증 의장이 지난 17일 현지 언론 이 팜나스 인터뷰에서 나노코박스의 보호 효과가 WHO 세계보건기구 최소 보호 효과 기준 50%예요. 이걸 넘어섰다고 얘기했죠. 57%인가 56%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약봉허가자문위원회 임상 3상 중간 결과 데이터를 곧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문위에 넘어가게 되면 자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판단해서 승인하면 베트남 이제 보건부가 이번 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로 나와 있는데, 이 12월 20일까지 일단 최종 보고서들을 제출할 거예요.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의학윤리위원회가 지난 16일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검토한 결과 윤리위원회 만장일치로 된 거죠. 나노코박스의 안전성과 보호효과를 입증했다고 동의했고, 임상시험 수탁기관에 12월 20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긴급승인 신청했다가 이 보호효과가 없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결정은 좀 잘 돼서 아마 나노코박스가 긴급 승인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나노코박스의 보호 효과가 최종 확인됨에 따라서 역시 베트남 정부의 긴급 승인 절차가 아무래도 탄력을 받게 되고, 자문위원회 승인 받게 되면 바로 긴급 사용 승인이 베트남 보건부에서 이제 공표가 되죠. 제조업 단백질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반 부유한 국가라든가 베트남 자체적으로는 거의 이제 1, 2차 백신들을 많이 맞았어요. 접종률이 거의 뭐 7, 80%를 넘으니까 2차 접종률도 5, 60%다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스터 샷으로 제가 사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실제 이거 우리나라나 베트남 같이 이런 국가들 얘기고, 사실 그 사하라 사막 이남들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이쪽에서는 거의 백신을 맞지 못했죠. 전 국민의 10%, 또 20%, 30%밖에 맞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백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mRNA 백신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못 맞는 입장이고, 빈익빈 부익번상이 일어나서 부자 나라들이 많이 맞았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어쨌거나 비싼 가격대에 못 맞고 있다가 이번에 노바백스가 WHO의 승인이라는 게 나면서 일단은 노바백스가 코백스를 통해서 이제 백신 생산이 나갈 거고, 가장 저렴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 게 나노코박스죠. 6,19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코박스가 아무래도 서아프리카라든가 코백스를 통해서 좀 더 가난한 나라에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WHO의 긴급 승인까지도 필요한 상황인데, WHO의 이 보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WHO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 HLB하고 이 나노코박스에 관한 이 나노젠이 일단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긴급 사용 승인이 나게 되면 이게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 공포가 만약에 보건부에서 나면 다시 한번 HLB가 정확하게 본계약을 체결할 거고, 본계약을 체결했을 때
여전히 다시 한번 주가가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항상 가장 문제가 됐던 이 보호 효과에 대한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추의 흐름은 좋아질 걸로 보이고, 나노젠의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가 넥스사이언스죠. 3대 주주로 좀 있었는데 이렇게 추세를 이제 잘 틀어놓고 있죠. 잘 틀어놓고 있고 10개월 선수 다시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추세를 전환하는 5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 출발선 자체가 5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깔끔하게 출발하는 분위기고, 내일부터라도 다시는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추세가 쭉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나노코박스가 긴급 사용 승인도 받고 HLB하고 저체적으로 계약도 하고 이런 흐름이 잘 흘러간다는 얘기죠. 일봉상에서 봐도 이제 다중바닥, 특히 240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더라도 정확하게 이탈하지 않고 출발선 자체가 생명선인 21선 위에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에서 60개월선 기준으로 깨지 않는 게 중요하더라도 정확히 잘 안 깨졌고 천만 다행이죠. 주봉에서는 이제 중기 추세인 5선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회복 못 해주고 있어요. 좀 대단하죠, 이 친구. 예전에도 항상 5선 맞고 잘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화수목금 거래일이 많이 남아서 이번 주에는 꼭 이 5선 위에 올려놓고 안착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봉에서도 역시 생명선 21선을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 위에서 출발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HLB가 자리를 못 잡아서 이번 주에 21선 돌파 안착, 그러고 HLB와 나노젤의 분계약 체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쯤에서 보면 추세를 턴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보면 일단 20개월 회복시켜줌으로 인해서 추세를 그나마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자, 주봉에서도 5선을 돌파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돌파 못해주고 있죠. 물론 오늘 월요일이라 이번 주 또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이상 완벽하게 틀어줘야지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좋은 이슈들이 떴을 때 반응해줄 수 있고, 일봉에서는 일단 최저점 찍고 돌아서는 분위기인데 21선 기준으로 완벽히 장악해줘야 되겠죠. 단 한 번도 이 주식이 21선 위에서 논 적이 없죠. 이렇게 보면 드디어 처음으로 21선을 뚫으려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뚫는 게 아니라 매수세가 하는 거죠. 주식의 원리는 간단해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면 주식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21선 위를 완벽하게 안착해주면 추세가 턴이 돼서 앞으로 추세를 틀어줄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오늘 전월수로 인해서 상한가 가고 점상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일단 먼저 21선 장악해주고 돌파 안착해주고 순서대로 착착 올라가는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식의 코스를 밟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HLB가 좀 잘 올라가 주었으면 좋겠고, HLB 제약도 결국 20개월 선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요건 채도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죠. 그만큼 저항선이 됩니다. 가격은 14,700-800원이 되는데 뚫어줘야 되고, 다행인 거는 중기 추세의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돌아서면 추세는 턴이 되고 돌아 나갈 수 있고, HLB나 HLB 생명과학은 틀리게 이렇게 일봉에서 21선의 자리를 잘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좀 잘 돌아 나가서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일단 20개월 선 위에 밑에 있다는 게 굉장히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우리 20개월 선 바로 회복해 줘야지만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추세가 턴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14,700-800원대를 잘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장 초반 수급을 살펴봤는데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HLB가 23만 주 정도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밀리지 않는가 싶고, 하도 공매도 세력들이 괴롭혀서 이 부분이 다시 다른 공매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이기 때문에 장 끝나봐야 알지만 오늘 떴을 때 외국인들이 좀 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고, HLB 생명과학도 거의 한 49만 주 거의 많이 나가고 있죠. 많이 털고 있고, 넥스사이언스도 역시 약간의 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있습니다. HLB나 HLB 생명과학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해도 매도세가 있는데, 이 공매도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서 공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물론 정확히 장이 다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대차 거래를 잠깐 살펴보면 HLB나 HLB 생명과학이 금요일날 또 대차 상환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보면 36만 주 가까이 신규 사인이 좀 약해졌죠. 물론 목요일은 좀 있었는데 역시나 꾸준히 상환 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공매도도 손바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상환 수량은 꽤 나오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상환 수량이 거의 28만 주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우리보다 항상 외국인들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환 수량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공방전이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들끼리도. 어쨌거나 상한 수양이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장 초반에 주식이 뜨면서 이 외국인 매도세가 있다는 건 역시 공매도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벗어날 수 없어요. 예전에 셀트리온 유럽의 EMA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 5달러가 바닥을 쳤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회사의 좋은 점, 장점, 펀더멘탈 이런 것보다는 단순히 기법으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나노코박스 승인이 아무리 좋아도 매일 공매도 세력들이 맘먹고 공매도를 하면 역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했듯이 주식이 어디까지만 올라가지 않고 또 어디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공매도를 할 수는 없죠. 주식이 언젠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쇼커버링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시장 10시 정도를 지나고 있고요. 이따가 한 11시 좀 넘어서 장중 오전 시장 마감 정리를 좀 할 거고 오늘도 꼭 성공 투자하시고 HLB가 오늘 좀 크게 상승해줬으면 하는 좀 상승해서 그동안 좀 속썩였던 이런 부분을 많이 낙폭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